예, 예, 장기표입니다. 어제 이 수요일 날 오후 3시 광화문 경복궁역 6번 출구 앞에서 문재인 정권 퇴진 촉구 대회를 열었습니다. 근데 어제 그 조회수가 여러 유튜브 방송국에서 와서 촬영을 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이제 이 신의 한 수에서 올렸는데 조회수가 조금 전에 보니까 한 60만 회가 넘었습니다. 엄청난 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왜 그렇겠습니까? 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자면 이 문재인 정권이 그야말로 법과 원칙, 상식을 무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는데, 쫓아내려는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저는 폭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국민 여러분, 이 문재인 정권 정말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.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를 정지시키고 또 징계위원회 회부하려고 하는 것은 법에도 위반되고 또 옳지도 않다 이래가지고 전 검사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. 다 이미 보도가 되었습니다만은 59개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이 다 들고 일어났고 또 6개 고검장 검사장도 다 들고 일어났고 특히 그 총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던 조남관 차장검사도 지금 반대했고, 이건 뭘 말합니까? 그냥 검사들이 그냥 자기네들 검사로서의 그 자존심이 상하고 또 이건 또 위법하기 때문에 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이게 민심입니다. 이 정권이 이미 민심을 잃고 있습니다. 근데 이 뒤에 그러면 지금 현재 취하는 조치는 그러면 민심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?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.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은 그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내버리니까 법무부 차관을 다시 금방 이틀 만에 임명을 했는데 이용구 씨라는 사람을 임명했답니다. 이용구 변호사를. 그 사람은 이미 배궁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 피의자 그 변론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윤석열 씨를 징계하는 징계위원회의 이 사람이 지금 위원장은 안 맡기지 않기로 했다고 하지만 그 징계위원회 위원이 되는데 그 부적절합니다. 또 여기다가 이 정권이 얼마나 아파트 두 채 가지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? 이 사람은 지금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습니다. 재산이 신고된 재산이 56억이라 하는데 지금 삼성 레미안 아파트 또 어디 도곡동 무슨 삼익 아파트 신고 가격은 10억인데 실가격은 16억이라 하고 또 삼성 레미안도 또 훨씬 더 높을 거고 해서 하여튼 재산이 최소한도로 50억 이상입니다. 재산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주택이 지금 아파트가 두 채인데 이걸 지금 와가지고 팔겠다고 한답니다. 이 사람도 이미 이 법무실장으로 있다가 지난 4월에 그만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리를 다하려고 그랬으면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지금 와서 팔겠다 할 게 아니라 이미 처분했었어야 됩니다. 하여튼 이런 사람을 하고 있고 이제 원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몰리니까 절차를 제대로 지켜가면서 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절차 지키나 만합니다. 이미 이 정권은 윤석열 총장 쫓아내려고 하는 게 드러났고 또 기어이 또 쫓아낼 것입니다. 국민 여러분, 이거는 이 정권이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겁니다. 막다른 골목에.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. 이게 또 오래 못 가게 해야 됩니다. 여기다가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오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주일 사이에 7%가 떨어졌답니다.
지금 37.4%입니다. 리얼미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정부에 대해서,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인 여론조사 기관인데도 37.4% 최하입니다. 여기다가 지금 말하자면 이 문재인 정권의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호남에서조차도 10% 이상 떨어졌답니다. 또 이른바 진보적인 어떤 시민계층에서도 떨어지고, 뭐 다 지금 다 떨어지죠. 7% 정도가 떨어지려고 하면 전반적으로 떨어진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여론조사상으로도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국민으로부터 배격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40% 미처로 내려가면 정권 유지하기가 어렵답니다.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. 문제는 뭐냐? 근데 여기다가 또 이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 꼭 이 추미애 장관을 앞세워서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는 이 불법 비상식 때문만이 아니라 요즘 지금요, 이 지금 잘못된 주택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집값이 폭등하고 여기다 또 전세를 또 구할 수가 없어요. 또 전세를 구해도 또 이 임대차 3법에 의해 가지고 한 분 전세 나왔다가는 뭐 다시 또 임차인을 나가게 하기도 없고 하니까 지금 전세가 지금 월세로 지금 바뀌었는데 월세도 지금 구할 수가 없답니다. 집 없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큰일 났습니다. 이게 이런 것이 전부 다 보태져 가지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, 즉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저는 떨어뜨리고 있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나 국민 여러분, 그러나 우리가요, 이 정권이 이처럼 말하자면 이 패망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라도요 자기가 망하는 줄을 모릅니다. 보통 오만하지 않습니다. 제가 지금 뭐 통계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 국가 예산을 짜는데 정부 안 부담도 보통 정부 안에서부터 한 10조 원 이상 줄입니다. 근데 오히려요 국회 안에서요 여야 예결위 간사가 모여가지고 3조 원을 더 늘렸습니다. 정부가 그러니까 미리 좀 깎일 것을 예상을 하고 좀 부풀어 가지고 보통 예산안을 짜는데 거기다가 그 하나도 안 깎고 더 보태기를 했답니다. 국민 여러분, 이거 중대 문제입니다. 중대 문제.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펑펑펑 퍼주기 하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주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이 낸 돈으로 가지고 다 주는 겁니다. 주는데 이 주는 주는 거는 또 당연히 줘야 되고 또 국민으로부터 거두어야죠. 뭐 누가 대통령이 된들 뭐 자기 돈 가지고 주는 건 아니죠. 그런데 이걸요, 이 예산을요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뭘 말하느냐? 국민들로부터는 얼마인지 쥐어짜도 된다 한 이런 인식이 상당히 깔려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대한민국 예산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입니다. 이분의 사상 최대의 590 몇 조가 그렇죠. 그 작년 예산보다도 40 몇 조가 더 늘어난 590 몇 조의 예산안을 책정해 놓고 거기다가 더 3조 원을 올리는 이런 말하자면 짓을 하는 것 자체가 뭐냐? 대한민국 예산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입니다. 그래서 지금 저거 멋대로 지금 이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. 이것도 이 정권이 국민을 무시하고 깔보는 일입니다. 그래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거냐?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. 자기네들 선거용입니다. 선거용. 표 얻을 때만 돈을 많이 지출합니다. 근데 여기다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이처럼 사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요, 이 대한민국 예산은요 엄청나게 엉뚱한 데 씁니다. 뭐 좀 다른 예지만은 지금 광화문 바닥을 지금 디비해 가지고 그 800억 원 들어간다 하네요. 광화문 그 사거리는 그 자체로서
문화재입니다. 그 함부로 손대면 안 됩니다, 그거. 근데 뭐 불과 한 10년 전에 그걸 또 뭐 저 양쪽으로 길 내고 복판에 공원을 했던 걸 10년 전에 한 거를 또다시 그걸 요 까디비 가지고 또 도로는 한쪽으로 몰고 하는데 거기에 도로 돈 들어가는 돈이 800원 들어야 된답니다. 이거 서울시가 하는 것 같지만 문재인 정권이 합니다.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민심이 폭발하게 돼 있으니까 광화문에서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가, 이런 의심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. 뭐 이 의심과 관계없이 돈을 그렇게나 펑펑 씁니다. 그런데 우리의 보수 진영의 국민들은 애국심이 충만한 나머지 정부가 뭘 자꾸 뭐 주는 거 주면 안 된다, 주면 안 된다 자꾸 그러는데, 그 말이 일리는 있지만 너무 그렇게 주면 안 된다, 즉 퍼주기로 너무 비난하는 것은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. 지금은 이 복지기금이 많이 나가야 됩니다. 왜?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이 사무 자동화, 공장 자동화로 말미암아 가지고 대량 실업, 소득 양극화가 구조화 되게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 말씀은 한편으로는 이 정권이 말하자면 국민 호주머니를 마구잡이 지금 그냥 털어가지고 사상 최대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, 또 하나는 이 우리 국민들도요, 이런 데 대해서 비판은 하지만은 그러나 복지를 자꾸만 반대하면 오히려 문재인 정권을 도와주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정권이 말하자면 이 추미애 장관을 시켜서 윤석열 쫓아내려고 한 것은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켜서 지지율이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. 이는 이 정권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러나 결국은 국민이 골기해서 밀어내야 됩니다. 또 밀어낼 뿐만 아니라 이 문재인 정권이 끝났을 때, 끝장냈을 때 대안 세력이, 제대로 된 대안 세력이 나와야 됩니다. 그런 것은 저희같이 정치를 정말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그 깊은 이해와 또 성원이 있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